어떤 놈은 유관, 영안, 법안. 그래서 왜 불교에 가면 왜 처음에 부처님 모셔서 왜 점 찍는 걸 점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법안이에요. 세 가지를 보는 힘이 있어요. 그걸 사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가 본 만큼 행동해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하는 저는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도 수련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말하는 거 이렇게 단어 사용하는 거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눈이 세 가지가 어렴풋이 열렸구나, 아니면은 아이고 두 눈만 있네, 한 눈만 있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적은 안 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지적을 했다가 매우머니 인생이 곤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질 않아요. 방해꾼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악의 감정으로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걸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대삼합력 생칠팔구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개강좌에서요, 포인트만 딱딱딱딱 짚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아주 아까 섬세하게 방편까지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삼합력 생칠팔구. 자, 대삼은요, 자, 어떻게 해서 대삼이 이제는 아까 입체화되면 그거지 아셨죠? 그래서 그게 합쳐서 369 더하면 얼마예요? 369 더하면 18개잖아요. 3 더하기 6 더하기 9 하면은 뭐예요? 니코로 18이에요. 그래서 천지인만 논하는 사람을 18연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딴 말은 안 하고 왜 천지인 요것만 얘기하잖아요. 369만 얘기해요. 그게 18놈이에요. 18개니까. 6이 아니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면 18개가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발생하잖아요. 그 발생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아까 전체이면서 아까 여러분 그 제가 만드는 대의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빨간색 전체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18년놈을 면합니다. 그러면 18년놈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18년놈이요? 천도 얘기하고 지도 얘기하고 인도 얘기해서요,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단지 18개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원, 무진보는 18개지만 전체 원이 있거든. 전체 원. 그렇잖아요. 18개가 는 전체 원이 있잖아요. 그 전체를 알아야만 18연놈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자, 그러면 거기까지 설명했으면은, 자, 생명은 여기 있고, 이게 생명이에요. 자, 상하로 논아서 삭상고, 두 개에서 여기. 근본적으로 요 이치를 이제 알게 되면, 나머지 이게 두 개씩 붙은 거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 그러면 요 중심에서, 이것도 딱 빨간색이에요. 그래서요, 천지인을 논하는 사람도요, 대의명분이 없이 천을 논하고, 대의명분이 없이 지를 논하고, 대의명분 없이 인을 논하면요, 그거는요, 사람도 아니에요. 천을 논하더라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고, 물질을 논하더라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논하더라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돼요. 전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주의가 아니고, 이제 그거를 꼭 아시고요. 자, 그랬더니 이게 천이고, 이게 지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스토리텔링이 딱 되게끔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말을 좀 빠르게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천이 하나고 지가 둘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 이거를 정삼각형을 천지공사라고 해요. 천지예요. 하늘에다가 땅이 두 개가 있어서 하늘을 이제 모시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정삼각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인이 어떻게 되냐면 양에서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역삼각형 이거는 정삼각형이고 이거는 역삼각형이에요. 이거는 인이에요. 사람. 그러면 사람의 목적은 공부하면 할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위로 쑥구치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희란이 아시죠? 육각별.
여기 육각별, 대삼합육이 육각별이에요. 자, 이거 두 개를 합했더니 대삼, 큰 삼각형을, 자, 대삼, 큰 삼각형이 대삼이에요. 대삼을 합했더니 희나냐 육각별이 발생해요. 육각별. 여러분 저 봐, 이스라엘 저 아시죠? 국기에 있는 거 육각별. 그 육각별이에요. 대삼을 합했더니 육각별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삼각형이 6개가 되면서 대삼을 합하면은 삼각형이 6개가 나온다는 게 대삼합육입니다. 자, 이거는 원심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밖으로 튀쳐나와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도 뭐 퍼지잖아요. 튀쳐나와. 유태인들이 겸손하게 겸허한 거는 들고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심을 하고 막 밖으로 막 윙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대삼하면 어떻게 생집합유가 되냐면 이거를 90 자, 이거 삼각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해당되는 것만 천지는 그대로 놔두고 이게 인자리잖아. 인자리 이해되세요? 이 꼭지점이니까 여기 인자리잖아요. 사람의 노릇을 알아겠다고 모든 걸 자기가 가두는 거야. 가두면 얘가 요렇게 들어가고 이해되세요? 얘가 요렇게 들어가고 얘가 요렇게 들어가서 이게 명상 자세예요. 여러분이 천부경하고요 명상이니 기공이 다 연결됐어요. 이게 명상 자세인데 자, 명상 자세 왜요? 자기 본심에다가 본에다가 자기 우주를 창조하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과 일치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내가 뭔가 행위를 할 때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 이렇게 신경 써서 원심을 행하느라고 명상이 되질 않아요. 모든 걸 끊었을 때 그게 명상 자세잖아요. 자, 그랬더니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안으로 들어가고 얘가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자, 삼각형이 몇 개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게 생칠팔구입니다. 생칠팔구 되는데 삼각형이 9개. 그러니까 안에는 9개로 이루어져서 이걸 구를 갖다가 종수, 끝나는 수라 그래서 종수라 그래요. 근데 밖에 이 9개를 감싸는 요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10수로 이루어졌어요. 공간이. 이게 생칠팔구의 실체입니다. 왜 공간이 10수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요. 여자남들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거는 종교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뭐냐면 여러분요. 구멍이요. 남자는 구멍이 9개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는 구멍이 10개예요. 자, 남자의 마지막 구에 해당되는 구멍이 꼬추예요. 그래서 남자는 끝내주는 남자가 돼요. 근데 그 9개 구에 해당되는 그 성기의 그 9개의 구멍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요? C구멍. 여자의 그 성기가 C구멍이에요. 10. 그 안을 박혀야만 남자는 뭐요? 비로소 안도를 하는 거예요. 이 공간 세계에서. 그래서 남자는 실체적으로요. 여자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존재예요. C구멍을 만나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여자랑 남자랑 왜 같이 만나서 한 가정을 해야 되는 원리도 천국의 원리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대삼합육 생칠팔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상의 자세까지 나. 이게 명상 자세예요. 손을 안으로 모으고 이해되세요? 다리는 있는 대로 쫙 벌리고 삼각구도로 딱 있는 자세. 그게 명상 자세. 그러면 이 명상 자세 할 때는 바깥의 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원심이잖아요. 밖의 거를 향해서 뭘 해야 되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왜 자기 본심 안에 있는 무형의 거를 거기만 오로지 신경 써야지 뭐 남편 밖에 있는 내 육신에 밖에 있는 거를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야 진정한 명상으로 돌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도 천부경에 있습니다. 이게 생칠팔구의 간단한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기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행. 아니, 아까처럼 다 완성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순서에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완성만 되면 뭐래? 이제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운행은 뭐냐? 시간이 필요해요, 생명에. 이때부터 이제 생명과 시간의 함수 관계가 일어납니다. 시간이란 것은 자기가 왜 우리가 시간 아시죠? 계절도 시간이에요. 봄, 여름, 가을도 시간이고 하루에 자축음료 진성음료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있죠. 육신을 버려서 죽었는데 깜빡 하는 사이에 다시 태어났더니 500년이 흘러갔더라 이런 말이죠. 아니 옛날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 시간이 왜냐면 그 무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는 시간이 없어요. 중심에 빠지려는 시간이 없어요. 중심에 나오면은 시간이 발생하고 이 밖의 자리는요 엄청나게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제주도 보면서 웃기는 게요. 제주도가 섬에도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아주 동그랗지는 않지만 바깥으로 버스 타고 다니면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서귀포 넘어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중산간으로 있죠. 산으로 샥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뺑 돌잖아요. 그 산길 있잖아요. 둘레. 아이고 금방 가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태풍도요. 가장자리 중심자리 있으면요. 태풍의 눈이라서 거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태풍의 가장자리 갈수록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거든요. 인생도 똑같아요. 그럼 자기 인생이 너무 비바람 몰아치지 너무 급박하게 들어갈 때는 과연 지금 내 정신이 태풍으로 치면 밖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자 어서 가자 열반세계로 어서 가자 하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 길에 가면 시간의 고요함이 있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안식의 자리라고 그래요. 이제 더 길게 얘기하려면 힘들지만 바로 이제 그거에서 그래서 이제 운삼삼 이제 운행을 하려면 어떤 이치로 운행하냐? 마구제비로 운행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계절이거든요. 시간을 나타내는 게 이제 계절이에요. 물론 계절만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왜 자축인묘 진성음묘에서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12간지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운삼사. 그러면 내 완성된 거를 운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을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죠? 계절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사계절이 없는 장소에서는 이게 아까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많지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사계절. 왜 우기 건기 들어보셨죠? 왜 우기 건기로 놔두면 이러잖아요. 그런 데서는요 실제적으로 많은 깨우침이 없어요. 그러면
동양인들이 거의 사계절이 있는데 많이 산다 그래요. 동양인들이. 자, 그래서 계절이 시간을 나타내고 계절에서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가지로 그게 운사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로 있는 계절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구성.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자추,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저 사실은요 한자를요 막 그려야 되는데 요거는 하도 해보니까 좀 빨리빨리요. 다른 거는 이 그림 그리지 그려야 돼서 제가 한자를 좀 잘 사용을 안 해요. 자, 그러면 봄은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죠? 임묘진이 봄이에요. 이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봄은 임묘고 이게 환절기예요. 환절기를 거쳐서 여름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여름이고 이게 또 환절기예요. 이렇게 환절기를 하나씩 끼고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을이에요. 이게 진짜 가을이에요. 술. 그 다음에 해, 자, 충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해하고 자가 이제 겨울.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네 개로 운영이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그 시간 속에 그 하나에 해당되는 게 세 개로 구성이 됐다는 게 운삼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가 그럼 숫자상으로 3은 뭐냐면 구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조직도요. 3명이 모이면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당에서 3인 1조로 많이 하잖아요. 너 밑에 2명 더. 너 밑에 또 2명 더. 그게 깨지지 않는 조직의 원리. 이게 진리예요. 왜? 3이 구심이기 때문에. 그럼 자 자식이 있는 한 명이 있건 뭐 10명이 있건 자식 하나로 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자식이 있는 가정은 어지간하면 깨지겠어 안 깨지겠어요? 어진간하면 안 깨져. 근데 만약 깨진다 그건 또라이들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는 거 용서해달라면 용서해주고 살아야지. 왜? 누굴 위해서? 가정의 생명을 위해서. 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아야죠. 저는 누가 상담하잖아요. 남편이 바람 타서 어쩌고저쩌고. 너도 좀 잘생길까봐 네가 뭘 잘못했나. 그랬잖아 왜? 응? 그래서 어진간하면 살기끔. 3이에요. 90. 그 운행할 때는 뭐냐? 동서남북으로 운행하잖아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이라 그래. 사방팔방. 이 4가 4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나눈 게 또 8이잖아요. 사방팔방. 이걸마다 원심이에요. 원심. 그래서 운삼사는 뭐냐? 구심과 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을 구성하는데 4명을 한 팀으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끝나요. 3명을 한 팀으로 해줘야 돼요. 3명을 한 팀으로 해야 그게 구성이 되고,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그런 조직이 4개가 있어서 돌려쳐야 뭐예요?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운행이. 이거 모르고 사업하시잖아요. 절대 영원한 회사가 안 망한다는 보장을 못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회사만이 아니고 가정이고 뭐고 다 이 원리하에. 그래서 운행을 할 때 뭐냐면 3과 4, 구심과 원심의 수리학으로 운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간단한 이론입니다. 이거 아주 제가 애기스라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뭐 다 보여요. 직원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애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가 뭐 어려운 막 교육학 공부 안 해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셨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환, 마침내 성환,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성불이라고 해요. 불교적 용어로는 성불이라고. 자, 성불이 되려면 성불이 뭐예요? 완성된 자라는 말이에요.
부처가 완성된 자는 이제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환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환오칠. 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자 이렇게 자 육안에서 힐안이 안에서 성환이 완성돼요. 완성되는 천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상관은 있죠. 왜냐면 그 안에서 되는 거니까. 바탕 기본 베이직으로 필요한 거지 키포인트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천진 369 안에서 성환이 완성되는데 그 성환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생명이 아까 시작이 됐었죠. 석상국에서. 석상국이 시작됐잖아요. 이게 완성되는 게 이때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겼다고 해서 딱 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성환오칠 있잖아요. 대사만육 이거 다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 비로소 요 안에서 성환이 오칠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완성이 되냐? 여러분 주역의 창조 수리하시죠? 왜 저 가불병정에서 뭐 38, 뭐 6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돼요. 지금요 주역 공부하시는 분도요. 이제 저는 주역을 잘 모르긴 해요. 하지만 이게 보면 키포인트는 잘 모르고 그냥 나무 잎사귀면 14개 공부하고 있어요. 자, 완성이 되려면 공간이 완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렇잖아요. 완성이 된 에너지 흐름 속에서 완성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행으로 완성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음양은 논하지 않겠어요. 자 오행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무조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이 완성이 되려면 이제 주역에 수리하고 있어요. 창조 수리. 창조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주 보더라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야 물질에서 잘 살겠다. 둘이서 이 사람은 정신계에서 잘 살겠다. 야 이 사람은 정신하고 뭐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살긴 살아도 그냥 툭탁툭탁 거리고 살겠다. 다 나와요. 자, 가, 을 이게 오행이에요. 공간 오행이에요. 여기서는 시간을 논하지 않아요. 병정, 무, 비, 병신, 자 임계. 창조술에서 이 갑을 병정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요. 첫 시작 외형. 내 몸과 외형을 갖추고 예를 들면 이제 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창조가 완전히 틀려요. 자 외형. 내 몸의 외형을 튼튼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처음에 임수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화가 2고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간목이 3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 4고 그 다음에 무토가 5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게 인체로 하셔야 돼요. 이걸 수력으로 그냥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자 일은 뭐냐면 방광이에요. 이제 자기로 치면 방광이고 요거는 심장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면 쓸개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폐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위예요. 자 이 장기가 튼튼하지 않은 이상은 사람의 외형이 튼튼해질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이런 말이 있었죠. 오줌발이 약하면 애가 허약하다. 오줌발이 센 사람이 튼튼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방광이 스타트가 일본이에요. 오줌발이에요. 방광. 제가 웃기는 얘기래요. 저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 옛날에 연탄으로 이제 그 난방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연탄재가 나오면 항상 그 집 뒷뜰에다가 이게 부셔가지고 쫙 깔아놨어요. 근데 이제 창문이 이렇게 넓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화장실 밖에 있잖아요. 화장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 방에서 거기다가 내가 오줌을 쌌어요. 근데 여자니까 남자처럼 꼬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다리 벌리고 배 딱 내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이 포물선처럼 가서 이렇게 솟아서 거기가 패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여자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지. 내 남자 동생이 두둑이 맞았잖아요. 자기 남자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했는데도 아버지가 절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저히 이건 여자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 남자 동생이 내 대신 아주 직살나게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듯이 방광.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 크게 건강하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체의 외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질증은 뭐냐면 이거 2차 성장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가 1차 성장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2차 성장으로 보는데 2차 성장은요. 개수. 이게 신장이에요. 자, 병화. 이게 소장이에요. 자, 이거 배꼽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울. 자, 이건 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 있잖아요. 이거는 껍질, 이제, 대장이에요, 대장. 자, 이거는 기토. 이거는 췌장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신장이 안 좋고, 소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대장이 안 좋으면요, 2차 성장. 자식 농사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성기능이어서 2차 성장. 일단 기본이 인체 틀이 돼야 돼요. 건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뭐 돕다 아유 됐다 그래. 인체가 정확하게 육체가 완성이 돼.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애기도 날려면 난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2차 성장까지 완벽하게 돼야 그게 제대로 온 성환이 기본 틀이 잡힌 거예요. 그걸 창조술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을목에도 뭐 38, 그다음에 병목 27 이렇게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러한 기본이 된 상태, 기본이 안 됐는데 뭐 상생, 상극 이러잖아. 웃기는 짓이에요, 웃기는 짓. 그 단어 농락시키는 거예요. 기본으로 창조가 완성이 됐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상생, 상극으로 들어가. 상생, 상극이 먼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생, 상극 이게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 거를 뭐예요? 유지하기 위한 오행이에요. 유지. 창조가 됐으니까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은 유지하기 필요한 단어지 그걸 마치 창조랑 연관해가지고 얘기하는 자체가 언어 농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상생하고 상하면 상생은 동그라미예요. 왜? 여기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럼 얘가 얘를 더하고 얘를 이렇게 이게 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바퀴 삥 오행, 한 바퀴 삥 돌면 원이 형성돼요. 그래서 상생을 나타내는 기호가 원입니다. 근데 이 원에서 이거 하나만 갖고 되지는 않아요. 이 목화토공수에서 상극은 목이 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성별이 형성이 돼요. 이거를 오성별이라고 그래요. 육성별하고 틀려요. 육각형은 육각형이에요. 자, 이건 오성별인데 이 오성별이 상극의 실체입니다. 상생 아니고요? 어? 상생? 아니 상극. 아까 이 동그라미는 상생.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남자 세계는 상극 세계고요. 여자 세계는 상생의 시대예요. 상생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지 뭐 모자 관계 이거 오행을 할 때 제가 지금 배우는 식으로 하면요 절대 끼우침이 없어요. 자, 오성별이 되려면요 이거 물질의 세계거든요. 물질의 세계는요 오성별이 안 되면 물질은 취득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잘난 남자,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남자라도요 무릎을 못 꿇은 남자는요 결과가 없어요. 왜?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무릎 꿇은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남자들이 언제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사냐면 자식을 낳았을 때. 남자 입장에서 자식은요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부자 관계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이 남자로서 혼자 살면서 까딱까딱
사는 남자요? 절대요. 아우, 인생의 결과, 물질적인 결과가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하고 항상 얘기합니다. 야, 아부 못하고 무릎을 꿇을 때 가서 꿇지 못하고 나한테 하는 놈한테 시집가면 넌 평생 고생이야. 그게 뭐야? 도리를 몰라. 이치. 사자고도 상관없어. 이게 오성별이에요. 그럼 상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생 상극을 생각하면요, 이거 절대 못 깨우치십니다. 여러분, 제가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알게. 상극을 제대로 하시려면요, 아까처럼 자기를 책임져 주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무릎 꿇는 사람이 윗사람이야, 아랫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상극 관계거든요. 자식은요,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가 세상에 무릎 꿇어가지고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자식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요, 무릎 꿇는 그 남편 가진 사람들, 여자 보면 아우 치사해, 아유 저렇게 주접스럽게 살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상극의 원리. 그 다음에 자기한테 헌신한 아버지를 누가 책임져요? 자식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종족 번식상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잘나 보이는 자식한테는 엄청 헌신해요. 근데 자기보다 좀 못난 것 같은 자식이 있대요. 절대 헌신 안 해요. 그게 기본 인간의 심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생관계 대표적인 게 모자관계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어머니는요, 자식을 키울 때 절대 자기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 갚으려는 눈빛도 안 보이는 자식한테는요, 가르치고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요, 자기한테 도움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한테요,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성화 오해 실체입니다. 이게 안 되죠. 그럼 이거를 종교에서 수련할 수 있을까요? 가정하고 직업 아닌다면 수련할 수가 없어요. 이 수련은.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요, 직업도 없고 가정 없잖아요. 수련 끝이에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한 사람은 안으로 이렇게, 특히 여자는 져서 이기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남자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셀이 밀면서 추진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한 두 남녀가 만났을 때, 만나기만 하면 뭐래요, 남녀? 서로가 위해주는 마음. 저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저 남자를 위해서 살고 싶다. 또 저 여자를 위해서 나는 사는 게 내 행복이다. 그런 서로가 위하는 마음이 나타나면서 섹스를 하고 교류했을 때 무한 동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무한 동력의 원리예요. 무조건 한다고 교류한다고 해서 무한 동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요게 성환 오해 이제 간단한 설명이고요. 그럼 7일묘연. 7은 뭐냐면 빛의 원이에요. 자, 빛에는요, 가시광선이 있어요. 가시광선.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빛하면 이제 광명으로 생각하죠. 그 광명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이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요 밑에서부터 했어요. 자, 빨, 주, 노, 초, 파, 남, 고, 이렇게 7가지가 쭉 되는데 이게 차크라가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7가지인데 우리 인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의 원리는 다 우주에서 와요. 그래서 이 차크라랑 연결된 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월 성신이에요. 자, 햇빛과 달빛이 있죠. 태양계. 그 다음에 은하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걸 우리가 이제 한자로 뭐냐면 색계, 아니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에서 1월 성신, 해와 햇빛, 달빛, 별빛, 그 다음에 은하계를 넘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신의 빛이 들어와요. 매듭 광년의 빛이에요. 그 빛이 들어와서 이 차크라를 형성하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요. 실로폰형이에요. 실로폰 한 옥타브만 있어요. 여러분 옥타브 아시죠? 실로폰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 하면 학교종이 땡땡땡 보면요 관찰해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 진짜 말하기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옥타브는요 테너, 알토, 소프라노 이게 옥타브 이름이잖아요. 그런 다양한 옥타브가 있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인간의 파노라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설명하기 힘들고 지금은 간단하게 실루폰 정도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바로 차크라고 빛이에요. 근데 이게 일묘연,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되려면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로 통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해하고 회음 있죠, 회음. 자, 회음은 어디냐면 남자로 치면 꽃이 뿌리에 있어요. 여자로 치면은 질하고 항문 그 사이에 있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데가 자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골을 평평하게 딱 놓은 상태에서 회음하고 백해가 일직선상으로 딱 떨어지게 있어야 뭐야 그게 일묘연이 돼요. 그러면 자세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있잖아요. 이거 일묘는 안 돼요. 그럼 어떤 상태가 서 있을 때 일묘냐? 여러분 기마 자세 아시죠? 왜 태국춤 보면 이렇게 엉덩이 쫙 빼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게 일묘연 자세예요. 그게 일묘연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묘연이 되려면 춤 안 치고 일묘연이 되려면 명상 자세밖에 없다는 거지. 바른 명상 자세. 그래서 애들한테 있잖아요. 공부 잘하라 말할 필요 없어요. 애들이 바른 자세에서 공부하게 하잖아요. 천기가 마냥 들어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 보면요 자세가 바라요. 제일 공부 못한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가만히 관찰하고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절대 그렇게 되는 상태로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모습 이게 봐도 아 저 새끼 이제 공부 잘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일묘, 칠이 일묘연 되는 자세예요. 그럼 뭐야? 일묘연, 아까 가시광선이 일묘연이 되면 뭐야? 투명한 광명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광명에도 룩스가 있다는 거예요. 룩스, 촉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60촉, 뭐 100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듯이 광명이 됐다 해서 다 된 건 아니에요. 룩스가 높아야 되겠죠.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사람을 우리가 성현이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룩스가 노주나 일반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광명도 또 종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한호추의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자세를 우리가 도만 이 세상에 도 닦고 그러면서 도 닦는 자세만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활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애가 이상해. 너 그런 식으로 걸으면 안 돼. 똑바로 걸어. 그렇잖아요. 아 공부할 때 뭐 너 그러면 안 돼.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종교에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종교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또 직장에서는 누가? 사장이, 상사가 애들 딱 이제 직원이 딱 오잖아요. 저는 밑에 직원 딱 눈빛이나 이게 딱 보면요. 이 회사 잘 될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되게 돼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차크라가 어디 있는지 해서 거기 이제 하고 이제 이거를 잘 이용한 게 이제 다단계 판매 체계예요. 가보니까 되게 웃겨요. 여기 차크라 이게 노란색이 이게 투쟁 에너지거든요. 이걸 이제 제목으로 독사 에너지다. 하나는 독사 뭐예요? 물러나지 않고 쫙 해가지고요. 제가 독사랑 한 30분 싸워본 적이 있는데요. 물러나지 않아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아이 독사 같은 일 물러나지 않고 계속 변명하는 년인 거예요. 아우 징그럽다. 독사 같은 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뱀 같은 년이라는 거죠. 이게 투쟁이에요. 이거는요 시각 자기 눈에 보이는 투쟁이에요. 이걸 잘 사용하는 데가 다단. 자 지난 한 달 동안에 자 통장 보여. 자 통장 여기 1,000만 원 입금했어요. 자 전달에도 1,000만 원 입금했어요. 이거를 독사 에너지 키우는 방법. 그래서 거기서 그 X 보고 뿅 가는 눈빛을 딱 보면 딱 보여요. 그러면 저 개별 면담 들어가. 그 사람이요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투쟁 에너지를 제대로 이빨에 올려가지고 난리를 쳐요. 100%입니다. 그래서 저 웃어요. 회사 돈 벌려면 내 이름을 들어야지. 근데 내가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일묘 아까 성한 오칠의 일묘는 그거에 대해 해당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나머지 이제 한 파트를 하겠습니다.